대체 감미료는 식욕을 돋울 수도 있어요. 식욕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동성이 올라가고 포만감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요. 이거 조심해야겠네. 우리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네. 오늘은 제가 좀 요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. 트렌드요? 네. 어떤 트렌드가 있죠? 젊은 세대,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헬프님들, MZ세대인가요? MZ세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 헬프님들도 뭐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럼요. 분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건강 헬스의 그 관리도 즐거워야 한다.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라고 해서 이른바 헬스 플레저라는 게 이제 트렌드인데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? 너무 막 괴롭게 막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는 것보다는 맞아요. 그래도 진짜 좀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우창 선생님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. 조금 더 건강하게. 맞아요. 기왕 콜라 마실 거면 제로 마시고 이런 느낌. 그럼 어떤 게 그래서 가능하게 하죠? 헬스 플레저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새 또 유행하고 있는 한 가지 축이 인공감미료를 이용한 어떤 이런 식단들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. 어떻게 하면 이 인공감미료, 대체감미료라고 하죠. 이거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. 실제로 이 대체감미료를 이용한 뭐 치킨, 뭐 떡볶이, 아이스크림 그런 게 있어요? 너무 많은 음식들이 지금 신중에 나와 있어요.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고칼로리 음식들이 너무 땡기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많이 나와 있고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좀 약간의 치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아셔야 될 게 이 인공감미료를 이용한 음식들은 우리가 잘 알고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우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지. 알겠습니다. 빨리 알려주세요. 이걸 잘못 이해하고 하면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. 몇 가지 오해점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천연은 좋고 합성은 나쁘다는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합성 감미료도 있고 천연 감미료도 있어요. 근데 천연은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런 것들만 좀 따져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천연에도 우리한테 나쁜 게 있고 합성에도 우리한테 좋은 게 당연히 있어요. 뭐 설탕, 사실 설탕도 사탕수수에서 우리가 이제 추출한 천연이지만 우리 몸에 안 좋잖아요. 안 좋지. 그렇네요. 네. 안 좋지, 안 좋지. 생각해보면은 모든 독버섯들도 천연이에요. 그래서 독버섯은 한 번만 먹을 수 있습니다. 소금도 그렇죠. 소금도. 네, 적당히 먹으면 너무 좋죠. 그래서 각 감미료마다 특징이 있는 거지 꼭 천연과 합성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너무 강해서 매우 소량을 써야 된다든지 스테비아는 뭐 쓴맛이 있어서 단독으로 쓰기 좀 어렵고 다른 것과 섞은다든지 그래요? 뭐 아스파탐의 경우에는 이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가 필요한 요리엔 쓰기 어렵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. 뭐 요새 또 많이 쓰는 당알코올로 이루어진 뭐 자일리톨이나 에스리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 이런 거를 좀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고 자기한테 좀 더 맞고 안 맞는 게 있는 거지 대체 감미료는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다른 또 오해를 하시는 게 대체 감미료는 우리가 완전히 설탕과 우리가 같은 정도의 그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나는 그럴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통념을 깨부실 수 있는 실험 결과들이 있어요. 그냥 우리가 제로 콜라랑 콜라 구분하라고 하면은 구분 못 하죠. 이거는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실제로는 좀 어렵잖아요. 실제로 어려워요. 그래서 그런 대체 감미료를 해가지고 만든 음식들이 기가 막히게 단 것들이 있어요. 순간적으로. 스테비아, 토마토 이런 것도 맛있잖아요. 굉장히 달죠. 근데 미각을 속이긴 했지만 진짜 우리 뇌를 속인 건 아니에요. 우리 뇌가 느끼는 쾌감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. 그래요? 네, 실제로 2008년에 뉴런이라는 저널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 쥐한테 미각을 못 느끼게 만들었어요. 잔인한 놈. 네. 그냥 물이랑 설탕물 줘봤어요.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똑같이 맛이 똑같지. 그쵸? 먹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쥐들이 설탕물을 먹는 거예요. 왜 그러지?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연구를 더 해봤어요. 또 미각을 없앤 쥐한테 인공감미료를 넣은 물이랑 설탕을 넣은 물을 줬어요. 똑같이 단물하네요. 그쵸? 근데 얘는 어차피 맛을 못 느껴.
근데 얘네가 또 처음엔 5대5로 찾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탕물을 찾아요. 어허. 맛과 관계없이 설탕물은 우리의 혈당을 올리고 기분이 좋아진다. 이런 것들이 뇌에 자극을 줘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예요. 쥐가 이 쾌감을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무 탄수화물이 좀 갈망이 생기거나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이럴 때 정말 그 콜라 같은 거를 마시면 전신에서 느껴지는 그 짜릿함이 있어요. 그 쾌감은 절대 인공감미료로는 대체가 안 돼요. 그러네.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체 감미료는 식욕을 돋울 수도 있어요. 하버드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면은 우리가 원래 늘상 이 정도 단맛을 느끼면 어느 정도의 칼로리와 혈당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. 없네. 거기에서 사실 뇌가 인지 부조화를 느껴요. 그래서 이 칼로리의 부족함에 대한 좀 갈망이 생긴다. 우리 몸에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 2021년 자마에서도 뇌를 진짜 MRI를 찍어봤어요. 그래서 좀 보니까 특히 여자와 비만한 남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스크랄로스를 하면 음료를 마셨을 때 식욕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동성이 올라가고 포만감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요. 이거 조심해야겠네. 그러니까 오히려 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가 꼭 이런 대체 감미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소비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단맛의 총 섭취량을 내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명심하시고 대체 감미료를 이용한 음식들로 즐거움을 좀 주면서 이 마라톤을 하자는 개념으로 이걸 가져가야 돼요.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하되 중간중간 치팅을 이걸로 한다. 그쵸. 이런 느낌으로. 조금 더 그런 건강한 느낌이니까, 그렇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없이 이건 대체 감미료를 쓴 거에서 칼로리가 낮아서 괜찮아라고 그 어떤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폭식을 사실 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. 이런 걸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내가 먹던 음식들에서 하나를 대체 감미료로 대체하겠다. 적어도 대체하겠다. 혹은 줄여나가겠다. 저는 좀 이 느낌이 금연을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좀 니코틴 패치나 다른 좀 보조제를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.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음식들을 좀 보는 게 올바른 사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절대 그게 나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. 잘 사용한다면은. 근데 아셔야 될 게 그래서 대체 감미료를 먹는 사람들이 어떨까? 실제로 얼마나 건강할까? 초창기에는 콜라를 먹던 사람들을 그런 음료를 먹던 사람들을 인공감미료를 이용한 음료로 그것만 딱 바꿨을 때 거기에서는 이거는 뭐 확실하게 굉장히 많은 이런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. 그러면 일상 속에서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를 먹는 사람들이 실제 건강은 어떨까?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뭐 프랑스에서도 10만여 명의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로 해가지고 6개월 단위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었어요. 봤더니 감미료가 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물만 마시는 사람보다는 보니까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이 좀 똑같이 늘어난다. 근데 이게 얼마나 마신다는 거예요? 아주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음료수 한 캔 정도를 매일 먹은 사람들. 근데 매일? 네.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섭취들도 건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. 행태가 안 좋아진다. 행태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19년에 그 서큘레이션즈라고 그 논문에서 본 연구 결과가 이것도 11만 7천 명 정도를 분석을 했는데 거네요, 진짜.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. 근데 인공감미료 같은 경우에도 2캔 미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상을 먹는 사람들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사망률의 증가가 다른 걸 먹게 돼서 그런 거구나.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. 인공감미료 같은 음료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뭐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증후군, 혈관 합병증이 생기는 걸 보면은 얘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대체 감미료가 들어있는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볼 때도 이게 나의 어떤 이런 마라톤을 좀 도와주는 이제 이런 보조자로 생각을 해주고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은 줄여주시는 게 그것도 시간을 가지고 좋다. 우리한테 그러네. 훨씬 더 이로울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. 좋은 내용이네요. 좋네요, 진짜. 그래서 건강 관리는 저는 당연히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고 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.
잘 알아야 우리가 영리하게 이걸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또 관련된 정보들 저희가 계속해서 또 컨텐츠로 만들려고 하니까요. 저희 채널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힘내서 더 많은 이렇게 이야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